새벽 5시 JFK 공항.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양말 바닥 드러내고 보안 검색 줄 서 있죠. 그런데 활주로 저편, 펜스 하나 넘어간 작은 터미널에서는 다른 풍경이 벌어집니다. 검은 SUV 한 대가 조용히 멈추고 사람들이 내립니다. 패스포트도, 보안 검색 줄도, 탑승구 앞 대기 의자도 없습니다. 비행기 계단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면 그게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줄 안 서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을 통째로 사업으로 만든 회사, 미국 프라이빗 제트 회사 Fly Exclusive, 티커 FLYX입니다. Fly Exclusive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키스턴에 본사를 둔 프라이빗 제트 회사입니다. FAA에서 직접 항공사 인증을 받은 직접 운항 사업자고, 기단은 주로 세스나 시테이션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시테이션 기단 중 하나를 가진 회사라고 스스로 소개합니다. 비행시간 기준으로는 미국 프라이빗 제트 시장 상위 5위권 운영사까지 올라와 있고, 시장 점유율은 1%대 초반. 그냥 동네 전세기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상장 스토리는 더 재미있습니다. 2023년 12월 EG Acquisition Corp. 와, 합병을 마치고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의 FLYX라는 티커로 상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월가 룰을 따라갈 테니 자본을 넣어주면 기단 늘리고 정비 공장 돌리고 멤버십 늘려서 크게 키워보겠다. 이게 회사가 시장에 던진 첫 메시지에 가까웠죠. 이 회사의 진짜 포인트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전세기 회사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좌석을 떼다 파는 브로커이거나 기체 몇 대로 주문 들어올 때만 비행기를 띄우는 정도죠. Fly Exclusive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욕심을 냅니다. 이 회사는 프라이빗 제트의 인생 전체를 자기 사업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비행기를 사는 순간 그걸 나눠 팔고 멤버십으로 다시 팔고, 중간에는 직접 정비하고 칠하고 좌석을 채우고 마지막에 되팔기까지 전부. 조금만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온디맨드 전세기. 고객이 내일 아침 뉴욕에서 마이애미라고 말하면 그 일정과 기체, 조종사, 정비 상태를 다 맞춰서 바로 띄워주는 전통적인 프라이빗 제트 비즈니스입니다. 동시에 다른 브로커 및 항공색에 좌석을 도매로 넘겨 기단 가동률을 끝까지 쥐어짜죠. 둘째, 제트클럽 멤버십. 여기서부터 구조가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클럽에 들어오면 365일 블랙아웃 데이 없이 일정 시간의 비행을 예약할 수 있고, 요금은 2년 가까이 일정하게 묵습니다. 연료 할증 같은 복잡한 항목을 빼고 너는 이 시간당 요금만 기억하면 된다 쪽으로 설계한 거죠. 이어서 25년 3분기 기준으로 이 제트클럽을 포함한 리테일 멤버십 고객 수는 작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멤버십으로 연간 계약 매출을 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Fractional Ownership, 지분 소유 프로그램. 시테이션 CJ 스트림 플러스나 봄바디어 챌린저 350 같은 제트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1년에 50에서 100시간 정도 프라이빗 제트를 쓰고 싶은데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사긴 부담되는 사람들이 타깃이죠. 미국 세법상 감가상각 혜택까지 받으면 고소득 사업자, 의사, 중소기업 오너들이 진지하게 보는 옵션입니다. 넷째, MRO 및 항공기 세일즈 파트너십. 노스캐롤라이나 캠퍼스에는 정비, 도색, 인테리어까지 가능한 대형 MRO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비행기를 직접 고치고 칠할 뿐 아니라 외부 고객 비행기도 받아서 정비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이 MRO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제는 이 부문이 상당한 수익과 이익의 축이라고 회사가 직접 말합니다. 게다가 2025년 10월에는 경쟁사 보라토의 항공기 세일즈 부문과 프라이빗 제트 공석 판매 에빈 비욘드, 그리고 운항 관리, 소프트웨어 미션 컨트롤까지 한꺼번에 인수했습니다. 이 한방 딜에서만 2025년 4분기 이익이 6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가 늘어날 거라고 회사 스스로 가이던스를 던졌죠. 그러니까 지금 Fly Exclusive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겁니다. 비행기를 살 때도 우리, 타고 다닐 때도 우리, 고칠 때도 우리, 칠할 때도 우리, 남는 좌석을 앱으로 파는 것도 우리, 나중에 되팔 때도 우리. 프라이빗 제트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자기 비즈니스 안에 가둬놓겠다는 겁니다. 말은 멋있는데 숫자는 어떨까요? 2024년 전체부터 보죠. Fly Exclusive 매출은 약 3억 2,730만 달러, 전년 대비 3.8% 성장입니다.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 2,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도 2023년 마이너스 4,680만 달러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직 적자지만 적자 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 사실인지 가장 최근 분기인 2025년 3분기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Fly Exclusive는 매출 9,2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 대비 20% 성장입니다. 마진 쪽이 더 인상적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82% 늘었고 총 마진율은 14% 수준, 전년 대비 5%p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조정 에비타는 작년 3분기 마이너스 1,300만 달러, 올해 3분기 마이너스 190만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손실이 72%에서 85% 줄어든 셈이죠.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플러스 직전까지 거의 다 왔다는 정도의 위치입니다. 운영 쪽도 보면 기단은 약 20% 줄였는데 비행 시간은 오히려 늘었고 문제 많던 노후 기체 26대를 빼버리고 성능 좋은 기체로 갈아 끼우는 플릿 현대화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까지 이런 비수익 기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장 엔진 쪽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멤버십 고객은 전년 대비 51% 증가, MRO 매출은 103%, Z클럽과 지분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계약 기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적자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주식 얘기를 해보죠. 2025년 12월 기준 FOIX 주가는 3달러 중후반대에 있습니다. 52주 가격 범위는 1달러에서 6달러 사이입니다. 상장 후 크게 돈 번 성장주는 아니고 1달러 후반에서 5달러 중반 사이를 널뛰게 하는 전형적인 소형주 차트에 가깝습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1억 달러 안팎. 아까 봤던 2024년 매출 3억 2,700만 달러와 비교해보면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 그러니까 PS 비율이 0.3배 근처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겉으로 숫자만 보면 싸 보이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이게 정당한 할인인지 아니면 시장이 뭔가를 걱정하는 가격인지죠. 이제 앞으로의 그림을 한번 같이 상상해 봅시다. 먼저 기회 쪽입니다. 프라이빗 제트 시장은 코로나 이후 완전히 구조가 바뀐 영역입니다. 화상 공격 회의가 늘어나면서 출장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현실은 시간 아끼려고 더 공격적으로 비행기를 쓰는 상위 1%가 생겨버렸습니다. 비즈니스 제트 시장 규모는 각종 리포트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가정하는 전망이 꽤 많습니다. 이 시장에서 Fly Exclusive는 이미 비행시간 기준 북미 5위 운영사 자리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기체는 대부분 15년 이하 젊은 기단, 정비, 도장, 인테리어, 운항 소프트웨어까지 한 지붕 아래 MRO와 항공기 세일즈 앱 인수로 고마진 축을 키우는 중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제 체급만 한 단계만 더 키우면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2024년, 2025년 3분기까지 GAAP 기준 순손실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조정 에비타는 많이 개선됐지만 언젠가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회사의 말을 실제 숫자가 뒷받침하는지는 앞으로 몇 분기를 더 봐야 합니다. 둘째, 부채와 자본 조달입니다. 항공사는 원래 레버리지가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수백억인데 이걸 다 현금으로 살 수는 없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이자 비용이 수익성을 계속 잠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입니다. 이 시장에는 이미 넷제트, 플렉스제트, 비스타, 윌즈업 같은 덩치 큰 플레이어들이 있고 각자 멤버십, 지분, 제트카드로 고객을 잡고 있습니다. Fly Exclusive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플레이어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싸움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넷째, 경기와 규제입니다. 프라이빗 제트는 결국 부자들의 사치제입니다. 주식,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세제 및 탄소 규제가 강해지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소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소형주 특유의 변동성입니다. 시총 1억 달러 안팎, 하루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작은 뉴스 하나, 리포트 한 줄에 주가가 하루에 10에서 20%씩 움직일 수 있는 급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Fly Exclusive는 프라이빗 제트라는 고급, 교통수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먹으려고 하는 수직 계열화 플레이어이고 이미 미국 상위 5위 수준의 운영 규모를 가진 회사다. 매출은 꾸준히 늘고 적자는 빠르게 줄어드는 중이지만 아직은 계단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소형 고위험 성장주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기업과 사업 구조, 숫자, 리스크를 같이 보는 공부용 정보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라 팔라 하는 투자 권유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런 소형 항공주는 멋진 스토리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시, 분기보고서, 실적 발표 자료를 직접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내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당 수준 안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프라이빗 제트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Fly Exclusive 같은 회사들은 비행기 숫자보다 이야기와 구조를 먼저 공부해 볼 만한 케이스라는 것. 오늘은 그중 하나, 티커 FLYX, Fly Exclusive의 이야기를 같이 뜯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AI 인프라와 에너지, 반도체 스토리도 같이 따라와 보시겠어요? Fly Exclusive를 세계 인프라 지도에서 확인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